보자. 일과 에너지. 자, 일과 에너지에서 과학에서의 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과학에서의 일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꼭 별표 한번 쳐주고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가 해줘야 되느냐? 여기 힘이 작용을 하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힘을 가해주고요, 힘의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그 과학에서 저거 일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밀 때와 들어 올릴 때를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할 거야. 밀 때와 들어 올릴 때. 우리 민다라는 개념은요, 물체를 이렇게 밀어줬을 때 힘을 주게 되면은 얘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있지. 오케이? 자, 우리가 물체를 밀 때 그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힘을 가해 주는데 이때 반대로 마찰력이 작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만큼 최소 힘을 줘야 되느냐? 마찰력만큼 최소 힘을 줘줘야 돼. 그래서 밀 때의 일이 있고요. 자, 다음 들어 올릴 때의 일인데, 자, 물체를 들어 올리려고 그래. 물체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 나는 뭐만큼 힘줘야 돼? 물체의 무게만큼 힘줘야 될 거 아니야? 무게의 정의가 무엇이니? 무게란 질량 곱하기 9.8, 그지? 자, 그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무게란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는 중력의 크기야. 그러니까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선 최소 이 물체를 밑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중력만큼 힘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위로 들어 올렸어.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힘을 줬어. 오른쪽으로 힘 줬더니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네. 일한 거야.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위로 힘 줬더니 위로 이동을 하네. 이것도 일을 한 거야.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알겠죠? 자, 이런 걸 우리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줘야 돼. 과학에서의 일이 아닌 경우 정신적 활동. 너희들 아무리 공부하고 있어도 그건 과학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온도 변화나 상태 변화 이런 것들도 역시 과학에서 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일이라고 하는 물리적 표현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느냐? 일이라고 하는 거를 별표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써. 자, W는 FS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W는 2를 얘기하는 거고요. F는 힘, S는 이동거리예요. 자, 단위가 보세요. 1의 단위로서 뭘 쓰고 있느냐? 줄이라는 단위를 써요. 줄이라는 단위를 쓸 거야. 자, 1의 단위는 줄. 줄은 사람 이름인데 요거 1의 단위로 썼어요. 그럼 1줄이라고 하는 개념은 1N의 힘을 줘가지고 1m 이동시키면 되는 거잖아. 자, 체크. 자, 1줄의 줄이라는 단위랑 뉴턴 곱하기 미터라는 단위는 같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1N의 힘으로 1m를 끌고 갔어. 그럼 걔를 1줄에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줄이라는 단위도 쓰지만 뉴턴 미터로 나와 있어도 같은 단위라는 개념이에요. 뉴턴 곱하기 미터. 뉴턴이 힘의 단위, 미터가 이동 거리의 단위잖아. 오케이? 자, 그럼 1이라고 하는 건 힘 곱하기 이동 거리야. 근데 힘 곱하기 이동 거리에서 힘이 0인 경우, F가 0인 경우, 그럼 0 곱하기 100, 0 곱하기 1000, 0 곱하기 만 해도 1은 0이죠. 또는 이동거리가 0인 경우, S가 0인 경우. 자, 이동거리가 0인 경우에도 역시 0 곱하기 힘, 0 곱하기 힘 해줘도 1은 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요거 힘의 방향하고요. 이동거리의 방향이 서로 수직관계일 때. 자,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서로 수직관계일 때, 이동거리가 0일 때, 힘이 0일 때, 이때 1의 양은 0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당연히 F가 0일 때는 0 아무리 곱해줘도 0이니까, S가 0일 때는 0 아무리 곱해줘도 0이니까. 그 다음 얘는요, 1의 정의가 뭐였어?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관계에 있으면은 얘네들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각각의 예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물체에 가해준 힘이 0인 경우 1의 양은 0이다. 얼음 위에 스케이트 타고 등속 운동할 때라고 돼 있는데, 자, 요 등속 운동을 하는데 말이다. 등속 운동을 하는데 뭐가 없을 때냐?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작용하지 않는데 등속 운동하는 경우. 자, 근데 마찰이 존재하는데, 야, 마찰력이 존재하는데 등속 운동하는 경우에는요, 그때는 힘이 0이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마찰력이 5N이래. 야, 마찰력이 5N이면 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마찰력이 5N이 나타났어. 그럼, 내가 주는 힘은 몇 N 줘야 된다는 얘기야? 최소 마찰력만큼, 즉 5N은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과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같으니까 얘는 속력의 변화 없이 일정한 속력으로 가요. 등속 운동을 해요. 그리고 2m를 이동했네? 그럼 내가 한 일은 5N의 힘을 줘서 2m 끌고 갔으니까 한 일은 얼마? 10줄이 되는 거야. 이거 등속 운동이에요. 마찰력만큼 힘을 줘가지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 되는 경우. 자, 요거 등속 운동인데 이때 일을 한 거예요. 왜? 힘을 줘서 이동을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근데 작용하는 힘이 0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마찰력이 0이야. 근데 등속 운동하고 있대. 자, 그러면 가해주는 힘도 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주 공간에서 날아가는 물체야. 그러니까 우주선 이렇게 타고 우주로 날아갔어. 그리고서는 어느 정도 가다가 엔진을 딱 꺼버려. 그러면 우주선이 멈추니? 아니죠. 걔를 멈출 마찰력이 없는 거야. 그냥 쭉 가는 거야. 날아가고 있는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해서 쭉 가는 거야.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요, 등속 운동을 해요. 알겠니? 자, 그래서 작용하는 힘이 0인 경우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마찰력이 없는데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가 힘이 0인 경우. 이해돼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동거리가 0인 경우. 이건 뭐 쉽지. 힘 주고 있는데 이동을 안 한대. 물체를 들고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이 물체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죠? 근데 나는 위로 힘주고 있죠. 힘을 주고 있는데 물체가 안 움직여. 그럼 나는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자, 벽을 막 밀어. 벽을 신나게 열심히 밀어. 나는 힘을 주고 있지만 이 벽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즉, 힘을 줬지만 이동거리가 없는 경우. 자, 잘 들어. 물체를 들어 올렸어. 들어 올릴 때는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들어 올렸어. 나 지금 위로 지금 힘주고 있지. 물체가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고 있지. 그럼 내가 힘주는 방향으로 이 물체 올라갔지. 그럼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건 일을 한 거야. 근데 물체를 들고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물체를 들고 있으면 힘을 위로 주고 있지만 물체가 안 움직이네. 이건 일을 안 한 거야. 알겠니? 자, 간단히 생각해줘. 간단히. 뭐냐?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또 하나. 힘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 관계인 경우 이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자, 내가 물체를 들어 올렸어. 나 지금 일했어, 안 했어? 그렇지,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건 일을 한 거지. 근데 이 상태에서 앞으로 걸어가. 지금 나는 이 물체를 계속 이렇게 들고 있기 위해서 힘을 어디로 주고 있어? 위로 주고 있어. 하지만 이 물체는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 앞으로 내가 걸어가니까 앞으로 가고 있지. 내가 가해주는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수직 관계야. 그럼 내가 주는 힘의 방향으로 얘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 나는 이걸 들고 앞으로 가는 건 힘들지만 나는 일을 한 게 아니야. 과학에서는. 물건을 들고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일을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들어 올릴 때까지는 일인데 얘를 들고 앞으로 갈 때는 일을 한 게 아닌 거야. 이렇게 힘의 방향과 그 운동 방향이 수직 관계가 되면은 그때는 일을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개념 좀 잡히니? 자,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자,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의 힘 곱하기 물체가 이동한 거리. 한 개 2의 단위 되는 거야. 2의 단위 뭘 쓴다고? 줌이라는 단위를 쓴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뉴턴 곱하기 미터.
자, 뉴턴 미터로 나와줘야 돼요. 오케이. 그럼 옆에 1, 2, 3 일단 먼저 해보자. 자, 세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번에 끌고 갈 때는 뭐만큼 힘준다? 마찰력만큼 힘준다. 그럼 내가 마찰력과 똑같은 힘을 주면은 속력이 일정해져요. 만약에 마찰력보다 큰 힘을 주면 속력이 더 빨라지겠지. 근데 지금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물체한테 힘을 줬잖아. 지금 몇 뉴턴 주고 있어, 힘을. 그러면 100뉴턴을 주고 있죠. 오케이? 100뉴턴의 힘을 줬어요. 몇 미터 끌고 갔어요? 그래요. 그럼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한 게 한 1이야. 몇 줄? 500줄. 자, 작용한 힘의 크기를 물어보면 내가 가해준 힘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 200뉴턴이니까 이건 어떻게 할까요? 옆으로 끌고 갈 때는 200뉴턴은 필요 없어요. 물체 무게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옆으로 끌고 갈 때는. 끌고 갈 때, 밀 때, 이럴 때는 무게나 질량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떨 때 신경 써야 돼? 들어 올릴 때 신경 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옆으로 끌고 갈 때는 뭐만큼 힘 줘야 되느냐? 마찰력만큼은 최소 줘야 되거든. 만약에 내가 마찰력과 똑같은 힘을 줬다? 그러면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안에는 이게 지금 마찰력이 100뉴턴 작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해주는 힘은 100뉴턴이고요. 해준 일의 양은 500줄이 되는 거죠. 0인 경우 힘이나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0이거나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뭐 할 때야? 수직인 경우죠. 수직인 경우. 오케이? 0 그리고 수직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보자. 중력과 일의 양 해가지고 나와있죠. 중력과 일의 양. 자, 중력과 일의 양인데 내가 물체를 들어 올려. 밑에서 누가 잡아당긴다고? 중력이 잡아당긴다고. 그럼 나는 최소 뭐만큼 힘줘야 되느냐?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 다시 얘기하면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줘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중력에 반해서 힘을 주는 거니까 나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랑 같고 별표 한번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이라는 거. 9.8 곱하기 질량이라는 거. 요거 꼭 별표죠. 1학년 때 배웠죠? 킬로그램. 질량의 단위가 뭐였니? 킬로그램이었죠? 킬로그램을 무게의 단위는 뭐였니? 뉴턴이죠.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꿀 때 어떻게 했어? 9.8 곱해줬잖아. 앞에서 배웠지? 중력 가속도라고. 그죠? 자, 그래서 무게 질량 곱하기 9.8을 해주면 그게 곧 무게가 되는 거고 그 무게만큼 힘을 줘서 들어 올리면 올라간 높이가 있겠지.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 즉 무게 곱하기 요거 무게죠. 무게 곱하기 높이. 그럼 이게 1의 양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게 1의 양이야.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만약에 뉴턴으로 나와 있으면 그냥 무게 곱하기 높이. 킬로그램 나와 있으면 9.8 곱하기 킬로그램 곱하기 높이. 오케이? 이게 한 일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어. 근데 위에 올라갔던 애가 푹 하고 떨어져. 자, 이 사과가 떨어지네. 누가 잡아당겼어? 중력이 잡아당겼죠. 그럼 중력이 잡아당겨서 이동을 시켰죠. 중력 방향으로. 이거 누가 일을 했다라고 하느냐? 중력이 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물체한테 한 일은 그러면 내가 주는 힘 곱하기 올라간 높이를 해주고 위에서 떨어졌어. 그러면은 중력이 잡아당겨가지고 이동한 떨어진 거리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무게 곱하기 높이, 떨어진 높이 해주는 건 중력이 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 안 되는 말. 자, 사람이 한 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사람이 들어 올리는 거야. 내가 힘을 주고 있잖아, 지금 이거. 그죠? 그럼 내가 일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런데 뭐만큼 힘 줬어? 중력만큼.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어요 라고 하는데 이 물체가 위에서 딱 하고 놔뒀더니 휙 떨어져. 요번엔 누가 밑에서 잡아당겨? 중력.
중력이 힘을 주고 중력 방향으로 이동을 했잖아. 그건 중력이 일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 다음 옆에 계단 올라가는 것 좀 보자. 야, 내가 물건을 물건을 든 상태에서 앞으로 걸어가. 앞으로 걸어가면 이거 일을 한 거라 그랬어? 안 한 거라 그랬어? 이거 안 한 거죠. 힘을 위로 주고 이동을 앞으로 해서 이거 일을 안 한 거야. 근데 이거가 이렇게 물건을 든 상태에서 계단을 올라가네. 자, 계단을 올라가. 자, 여기 보세요. 10N의 물체를 지금 들고 있어. 그럼 나는 위로 10N 주고 있다는 얘기지. 앞으로 갈 땐 일한 게 아니야. 하지만 올라갈 땐 일한 거죠. 앞으로 갈 땐 일한 게 아니야. 올라갈 땐 일한 거죠. 뭐만 생각하면 되니? 계단을 올라갔어요 라고 하면 앞으로 가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올라간 높이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무게 곱하기 올라간 높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계단에서 한 일은요. 계단에서 한 일은 무게 곱하기 올라간 높이만 생각하시면 돼. 앞으로 가는 건 일을 한 게 아니니까. 계단은 앞으로 가고 올라가고 앞으로 가고 올라가고의 합인데 앞으로 갈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무게 곱하기 높이가 사람이 한 일. 즉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가 사람이 한 일이다라는 그런 얘기야. 됐죠? 자, 그럼 요번엔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일단 식부터 얘기하자.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 이거 보세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별표 왕창. 자,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야.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래. 방금 한 거죠. 9.8 곱하기 질량은 무게? 무게 곱하기 높이는 한 1이라 그랬지. 그죠? 근데 이 위에 있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한 1은 중력이 한 1이라 그랬죠. 그러면 에너지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라는 건데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단위를 보세요. 줄을 써요. 일의 단위와 에너지의 단위는 같아요. 왜 그러느냐? 일과 에너지는 서로 왔다 갔다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얘기한 거 얘가 1kg짜리야. 내가 1kg짜리를 힘을 줘가지고 1m 들어 올렸어. 그럼 나는 몇 줄의 일을 했니? 9.8줄의 일을 한 거죠. 9.8 곱하기 1kg 곱하기 1m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이 컵은 나한테서 몇 줄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일을 받았느냐? 9.8줄의 일을 받은 상태예요. 그럼 이 컵이 내려오면서 몇 줄의 일을 할 수 있을까야? 야, 이 컵은 지금 1kg짜리고 1kg짜리가 1m를 내려오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야? 9.8 곱하기 1 곱하기 1이야. 그게 이 컵이 가진 에너지 값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쭉 들어 올리면서 얘한테 일을 해줬어. 그럼 얘는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에너지만큼 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쭉 하고 내려왔어. 그러면은 밑에 내려와서 9.8줄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요. 질량이 m, 물체의 높이가 h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를 해가지고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 에너지만큼 얘는 내려오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나?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질량이 이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와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질량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 커져요. 여기 보세요. 1kg 1m면은 9.8줄이야. 근데 2kg 1m면은 19.6줄이야. 자, 다음 높이와의 관계인데 1kg짜리가 1m 높이에 있냐 2m 높이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누가 더 크다? 2m 높이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높이가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이거야. 질량과 위치 에너지 비례 관계. 높이와 위치 에너지도 비례 관계라는 얘기야. 그래서 질량 곱하기 높이 한 것과도 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옆에 거 보자. 자, 기준면에 따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데 얘가 1kg짜리 물체가 지면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몇 미터 높이에 있는 거냐면 6미터 높이에 있는 거야. 9.8 곱하기 1 곱하기 6미터가 돼요. 근데 베란다를 기준으로 하면 몇 미터 높이에 있는 거야? 2미터 높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9.8 곱하기 1 곱하기 2미터가 되는 거죠. 이 높이가 2미터니까. 옥상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가 0이죠? 높이가 0이니까 얘는 위치 에너지도 0이야. 근데 자, 이 물체는 지금 여기 계속 가만히 있었어. 단지 뭐가 달라졌어? 기준면이 달라지고 있죠. 기준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 값이 달라지는 거 알겠니? 자, 그래서 기준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 값이 달라져요. 왜?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일단 옆에 거 127쪽 먼저 문제를 좀 해주시고요. 풀이 또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보자. 1번에. 자, 1번에 10kg이죠? 그럼 몇 뉴턴의 힘을 줘야 돼? 98뉴턴이야. 알겠죠? 10kg이니까 9.8 곱해서 98뉴턴이고요. 그럼 해준 일회함은 98뉴턴 곱하기 50cm니까 0.5m죠. 98뉴턴 곱하기 0.5뉴턴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49줄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알겠니?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2m 높이의 나무에 5N인 배가 매달려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중력이 아니라. 자, 이거는 9.8 곱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5N이니까. 뉴턴으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5N 곱하기 2m라고 해주세요. 5N 곱하기 2m. 그래서 몇 줄? 10줄이 되는 거예요. 자, 바닥에 놓인 10m 높이에 올리는데 196줄에 일을 했습니다. 질량은 얼마입니까? 자, 그럼 이거 식 어떻게 돼요? 196줄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10m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질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질량은 몇 킬로? 2kg가 되겠죠. 식선이 196줄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10m예요. 이렇게 식을 써주셔야 돼요. 오케이? 또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자, 그 다음 1번에 자, 질량과 비례관계죠. 기억 맞고요. 높이와도 비례관계죠. 니은도 맞아요. 디귿은 틀려요. 근데 리을은 맞죠. 질량 곱하기 높이와도 비례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돼야 돼요. 네, 기억, 니은, 리을이요. 질량 곱하기 높이한 것도 비례관계가 되죠. 자, 그 다음 2번에 10kg의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3m 높이에 있을 때 이 물체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몇 줄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식 어떻게 되니? 9.8 곱하기 10 곱하기 10kg 곱하기 3m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돼야 돼요. 9.8 곱하기 10kg 곱하기 3m. 그래서 얼마 나와야 돼요? 294줄이 나와야죠. 됐니? 자, 그 다음 3번에 10kg인 상자를 5m 높이의 옥상까지 들어 올렸다. 사람이 상자에 해준 일은, 자, 이거 사람이 상자에 해준 일은 식 구해봐. 9.8 곱하기 10kg 곱하기 5m가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한 일이에요. 됐니? 자,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5m 높이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몇 줄입니까? 똑같아요. 9.8 곱하기 10kg 곱하기 5m죠. 똑같죠? 알겠니? 자, 내가 5m 들어 올리면서 한 일과 얘가 옥상에 있으면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 값이 똑같아요. 그럼 얘가 밑으로 떨어지면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여기 3번은 옥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래. 옥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높이가 얼마야? 0이죠. 그럼 0줄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490줄, 490줄, 0줄 이렇게 되겠죠. 빨리 여기서 질문 잘 모르겠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없니? 오케이, 그럼 다음 거 보자. 여기는 지금 계속 그 식이 두 개가 나와. 9.8 mH 위치 에너지하고요. 그 다음 요번에 얘기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자,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 별표 꼭 쳐주세요. 2분의 1 mv 제곱. 자, 이게 뭐야? 2분의 1 곱하기 m이 뭐야? 질량 곱하기 v가 뭐야? 속력. 자, 근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에너지란 뭐였니? 에너지란 이런 에너지의 정의. 야, 이 똥강아지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오케이?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에너지. 중력이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위치 에너지는.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한 거고,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야. 자, 운동하는 물체가 달려가다가 꽝 부딪히면 어떻게 돼? 쭉 상자를 밀 수 있죠. 그럼 미는 일을 했잖아. 충돌 전에 그 밀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는 게 여기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되는 거죠.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운동 에너지와 질량과 속력과의 관계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질량이 2배가 되면 에너지도 2배가 돼요. 질량과 운동 에너지는 비례 관계예요. 됐죠? 됐죠? 자, 그런데 요거 체크 잘해줘. 속력이 2배가 되면 에너지는 4배가 돼요. 속력이 3배가 되면 에너지는 9배가 돼요. 속력이 4배가 되면 에너지는 16배로 증가해요. 지금 뭐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알겠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뭐 이게 왜 그래요?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속력을 2배로 해봤더니 밀어내는 이동 거리가 4배로 늘어나네. 3배로 하면 9배로 늘어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요 그래프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 X축에 뭐가 나와 있어야 돼? 속력의 제곱이야. 만약에 속력과 운동 에너지와 그래프면은 이렇게 2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야. 오케이? 속력이 2배, 3배 증가하면은 에너지는 4배, 9배 이런 식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질량과 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야. 질량이 다른 수레를 긴 나무도마기로 동시에 밀어서 나무도마기 밀려난 거리를 측정했어요. 자, 확 밀었어. 지금 봐봐. 첫 번째는 추가 없고 두 번째 한 개 있고 세 번째는 뭐 2개 있냐? 3개 있냐? 2개 있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밀어줬잖아. 똑같은 속력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꽝 부딪혔을 때 누가 더 멀리 날아가느냐? 밀려나느냐? 이렇게 질량이 큰 애가 더 멀리 밀려난다라는 얘기죠. 자,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그 일을 질량이 클수록 더 많이 하고 있다. 즉, 질량과 운동 에너지는 비례관계다를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바로 옆에 거 1, 2, 3번
먼저 좀 해보자. 자, 1, 2, 3 바로 옆에 있는 1, 2, 3번이야. 자, 보자. 1번 해보자. 자, 1번에요. 질량과 에너지는 무슨 관계라고? 비례 관계라고. 그러니까 기억 맞죠? 그 다음 속력의 제곱의 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리을이야. 디귿이 틀렸어. 디귿은 만약에 디귿처럼 그래프가 되려면 제곱이 아니라 그냥 V만 있었어야 돼. 속력과 에너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만 속력의 제곱과 비례 관계. 그래서 기억 리을. 자, 보세요. 질량이 2배인 트럭이 20m/s 운동할 때 트럭의 운동 에너지는 자동차 운동 에너지 몇 배입니까? 자, 질량이 2배래요. 근데 속력은 똑같아요. 에너지는 몇 배예요? 2배죠. 그래서 1번 2배예요. 근데 자동차와 질량이 같은 택시래요. 속력이 몇 배예요? 2배예요. 그럼 에너지는 몇 배예요? 여긴 4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택시는 4배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야, 대답하고 틀려? 자, 3번에 자, 식 써보자. 자,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라고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 2kg 곱하기 속력 얼마? 4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얼마예요? 그래서 몇 줄? 16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알겠죠? 됐니? 자, 그럼 이번엔 1로 전환되는 에너지 해가지고 나와있게 되는데 1로 전환되는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돼 있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전환. 자, 나무도막 위에 추를 떨어뜨려 추가 나무도막을 밀어내며 정지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질량이 m인 추가 높이 h 높이에서 쭉 떨어져. 그럼 얘는 지금 질량 갖고 있고 높이 갖고 있으니까 무슨 에너지 갖고 있어? 위치 에너지 갖고 있죠. 얘가 꽝 하고 떨어지면은 여기 있는 나무도막이 밀려나겠지. 그럼 이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을 누가 했어? 추가 했죠. 그럼 추는요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를 알고 싶네. 그 일의 양은 결국에는 얘가 가진 에너지의 양과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야. 추가 가진 위치 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잘 봐. 나무도막이 집게에 이렇게 잡혀있지. 집게에 이렇게 잡혀있는 중 어디 갔어? 집게에 잡혀있지 이렇게. 근데 위에서 추가 꽝 하고 떨어뜨려서 나무도막이 쭉 내려가는 거지. 이 나무도막을 밀어내기 위해서는요, 뭐만큼 힘줘야 됐을까라는 거지. 얘를 이렇게 꾹 아래로 밀어내기 위해선 집게와 나무도막 사이에 뭐만큼 힘줘야 되느냐? 마찰력만큼 힘줘야 돼요. 이해돼? 자, 집게와 나무도막 사이에 마찰력만큼 힘을 줘가지고 나무도막이 이동하는 이동거리. 그러니까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그게 뭐예요? 나무도막에서 한 일이 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했어? 위에 있는 추가 했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야.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는 나무도막을 미는 힘 곱하기 밀려난 거리. 근데 나무도막을 미는 힘이 집게와 나무도막 사이의 마찰력이에요. 마찰력이 변하겠니 안 변하겠니? 추가 막 1kg, 100kg짜리 막 와더라도 어차피 마찰력은 집게와 나무도막 사이의 힘이야. 그러니까 추의 질량과 높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얘는 일정한 값이야. 일정한 값. 그렇다면 질량이 2배, 3배 증가하면 에너지가 2배, 3배 증가하네? 한 일의 양도 2배, 3배 증가하네? 그때 마찰력, 즉 미는 힘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누가 2배, 3배 증가해? 이동거리가. 그래서 추의 질량을 2배로 증가시키면 이동거리, 밀려나는 거리도 2배로 늘어나요. 자, 높이를 2배로 증가시키면 똑같은 추를 높이를 2배로 해주면 밀려나는 거리가 2배로 증가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 안 되는 말 있니 혹시 여기서? 자, 다시 한번 정리. 자, 이 추가 가지는 무슨 에너지라고? 위치 에너지가 뭐 했다고?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을 했다고? 나무도막을 미는 일을 하는데 이때 나무도막을 미는 힘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증가하면
밀려나는 거리가 증가한다라는 얘기야. 왜냐면 나무도막을 미는 힘은 집게와 나무도막 사이에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질량이 2배, 3배 증가하면 에너지도 2배, 3배 증가하고 에너지가 2배, 3배 증가하면 한일의 양도 2배, 3배 증가하는데 이때 힘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동거리가 2배, 3배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동거리를 측정하면은 이게가 에너지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따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도 그래요. 자,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달려오는 물체예요. 자, 이 물체가 막 달려왔어. 꽝 하고 부딪히면은 이 나무도막을 쭉 하고 밀어버릴 거 아니야? 얘를 미는 힘이 있겠죠. 근데 그 힘은 누구만큼 힘줘야 돼? 마찰력만큼. 자, 그래서 미는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가 곧 한 일의 양이야.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어? 수레가 했어. 수레는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 달려오고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 갖고 있었어. 그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야, 이 수레의 질량을 2배로 하면 이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는 몇 배 될까요? 2배 돼야 돼요. 그죠? 에너지가 2배 됐으니까 밀려난 거리도 2배 돼. 이 수레의 속력이 2배가 되면 나무도막에 밀려난 거리는 몇 배가 돼야 돼요? 4배가 돼야 돼요. 속력이 2배가 되면 에너지는 몇 배가 된다는 얘기야? 4배 된다는 얘기야. 그럼 밀려난 거리도 4배로 증가해야 돼. 에너지만큼 밀려나야 되거든. 알겠니? 이해돼요? 오케이. 아이고 목이야. 야, 그러면 이제 이거야. 제동거리. 너희들 거기 고속도로 같은 거 달리다 보면은 항상 100m 유지하라고 써 있죠. 안전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달리던 자동차가 이거 보세요. 시속 50으로 달리는 애가 브레이크를 딱 잡잖아. 그럼 그 자리에 딱 안 서지. 끼익 미끄러지지. 그 미끄러지는 거리가 제동거리야. 그 제동거리 보면 50m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런데 시속 100으로 달리던 애가 브레이크를 딱 밟잖아? 그러면은 끼익 하고 쓰면서 쓰는 게 지금 보세요. 160m 미끄러져요. 자, 50이었을 땐 40m 미끄러졌어. 근데 시속 100으로 달리면 160 미끄러져. 즉, 속력이 2배로 증가하면 제동거리는 몇 배 증가한다는 얘기야? 4배 증가한다는 얘기야. 왜 그러겠어? 속력이 2배 증가하면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4배로 증가하니까 제동거리도 4배로 증가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속력이 얼마 더 빨라진 것 같진 않지만 브레이크 잡았을 때 밀려나는 거리는 더 많이 밀려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옆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 전환이 지금 높이, 질량 있네? 무슨 에너지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야, 높이 있고 질량이 있어. 무슨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 갖고 있죠? 자, 여기 A는 위치 에너지 갖고 있어요. 또르르르 굴러오면은 얘는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렇지, 운동 에너지. 꽝 하고 부딪히면서 얘를 밀고 가는 일을 했겠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한 게 여기서 한 일이죠. 그럼 이 밀어내는 일과 얘가 가진 위치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는 얘기야. 뭐가 없을 때냐? 여기 경사로에 마찰이 없을 때. 알겠니?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또 옆에 1번, 2번. 2번 해보자. 자, 1번에 3번에 운동하던 수레가 나무도막을 밀고 가다가 정지했을 때 나무도막에 밀려난 거리는 수레의 속력에 비례한다가 아니지. 운동 에너지는 속력에 비례하니?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잖아. 아따. 자, 그래서 OX 3번이야. 뭐 벌써 쉬는 시간이야? 네. 아이씨. 여기 딱 끝내고 저기 문제도 계속 풀어야 돼. 네? 자, 보자.
자, 중력이 한일과 운동에너지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여 중력이 한일과 운동에너지 관계를 알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먼저 이 쇠구슬의 질량을 측정하고요. 여기 지금 속력 측정기라고 있는 거 있죠? 속력 측정기. 그래서 여기 지나갈 때 속력 측정할 거야. 자, 그럼 O점과 A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요. O점과 A점 사이의 거리. 자, 그 다음 O점에서 떨어뜨리고 A점 지날 때 속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쇠구슬의 질량이 0.11kg이고 거리가 0.5m래요. 속력을 계속 측정해 봤는데 평균적으로 3.13m/s가 나와요. A점을 지날 때. 그럼 5점에 있을 때의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0.11 곱하기 0.5m죠. A점부터 5점까지 높이 재는 거야. A점이 기준면이야 그러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약 0.54줄인데 그럼 A점을 통과할 때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0.11 곱하기 3.13m/s의 제곱이죠. 속력 여기 지금 3.13으로 측정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0.54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지금 얘가 여기서 무슨 에너지 갖고 있어요? 위치 에너지 갖고 있죠. 쭉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 높이가 점점 감소하면서 뭐가 빨라져? 속력이 빨라지지. 그럼 여기를 기준면으로 하고 얘기했다면 A점에서는 무슨 에너지만 있는 거야?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얘기야. 내려오면서. 에너지의 전환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동안의 쇠구슬의 산율과 A점에서의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가 서로 같다라는 거.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하고요. 이때 중력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밑으로 잡아당기는 게 중력이야. 그래서 얘가 쭉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뭐해? 속력이 빨라지죠? 얘가 한 일이 곧 중력이 한 일이 곧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로서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술의 운동 에너지와 속력과의 관계인데, 자, 아까 운동 에너지랑 속력의 제곱이랑 비례 관계라 그랬죠? 자, 지금 여기 속력 측정기가 있고 휙 하고 던졌을 때 0.01m/s 그 다음 0.02m/s인데 보시면 이 결과 보세요. 속력이 2배, 3배 증가했을 때 이동거리가 4배, 9배로 증가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체크 속력의 제곱이었을 때가 비례관계구나라는 걸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속력의 제곱으로서 계산한 거야. 자, 그러니까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 0.01이었고, 그 다음 여기는 0.02였고, 여기는 0.03m/s였겠죠? 근데 그거를 제곱으로 해보니까 비례관계가 나타나네, 이동거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력의, 수레의 운동에너지는 나무도막을 미는 일을 하고요. 수레의 질량이 일정할 때 수레의 운동에너지에 비례하고, 질량은 비례하고, 그 다음 수레의 운동에너지는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3의 2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어려워. 계산하거나 그러는 거, 여기 지금 보시면 벌써 문제가 31문제나 있어요. 그만큼 문제 풀이가 중요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문제 꼭 좀 잘 계속 풀어줘. 풀어주고, 풀이가 중요하니까 설명 좀 이따가 하도록 하자. 자, 이제 싹 다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자, 풀이해보자, 이제. 자, 우리 각자 채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돼요. 자, 6번에 보시면, 바닥에 보시면
숫자나 무게는 필요 없어요. 내가 가해주는 힘 곱하기 2 얼마나 얘기야? 30을 되는 얘기야. 곱하기 9점 걸어가는 게 무조건 일을 한 게 아니야. 하지만 간다. 얘기해서 올라가면요. 곱하기 이동 거리가 뭐죠? 곱하기 이동 거리가 죠 자, 그럼 이 그래프에 그래서 더 네가 지금 코칭을 하는 거야.
돼. 마찰이 운동 근성 운동 자리가 몇 명 올라갔어? 오케이. 다음 14번부터 19번까지 중에 자 14번 질문 손. 14번 다 올려주세요. 너 몇 번이라 했는데? 4번이라고 쳤어요. 그래. 이거는요. 그냥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잖아. 그냥 질량 곱하기 높이 한 값이 큰 게 제일 큰 거고 질량 곱하기 높이 한 값이 작은 게 제일 작은 거야.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15번은요. 4. 15번에 5번이에요. 자, 15번 질문선. 왜 안 해? 응? 진짜? 설명해봐. 뭐 그냥 그래픽에서 보는 거. 그래요. 위치 에너지가 3대 2잖아. 여기 봐봐. 여기 딱 여기 뭐야. 숫자 딱 나오는 부분, 요 부분. 똑같은 5m일 때 A와 B가 3대 2야. 위치 에너지가. 높이가 똑같은데 위치 에너지가 3대 2면 질량이 3대 2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 16번 질문. 16번 틀린 사람 빨리. 17번. 17번. 17번은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얘들아, 이거는 뭐 계산하고 그럴 거 없어. 20N인 쇠구슬이 5cm 비탈매트 했더니 10cm 이동했는데 40N이 15cm야. 야, 무게가 무게가 몇 배 증가했어? 2배. 2배. 그 다음 높이는 몇 배 증가했어? 3배. 그럼 에너지는 몇 배 증가해야 돼? 이게 어려워요? 그럼 몇 cm 밀려났겠니? 네. 응? 안 들려. 뭐라고? 5cm. 이게 무게. 이게 높이. 무게가 2배 증가하고 높이가 3배 증가했잖아. 그럼 에너지는 6배 증가해야지. 에너지가 6배 증가했으니까 이동거리도 6배 증가해야지. 오케이? 됐나? 또 18번은? 8번. 자, 18번에요. 추가 가진 위치 에너지가 있죠. 그게 나무 도막을 미는데 한 일이죠. 미는데 한 일은 미는 힘 곱하기 나무 도막의 이동거리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추가 가진 위치 에너지는요. 떨어지면서 나무 도막을 밀어주는 일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나무 도막을 미는데 한 일은 나무 도막을 미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지. 오케이? 그러니까 추가 나무 도막을 미는 일의 양과 그 일의 양은 미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라는 거야. 그래서 1번, 5번이야. 응? 나무 도막이 받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랬죠? 응? 자,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위치 에너지와 같은 것, 같은 값은 1의 양이고 그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한다라는 그 얘기야. 자, 그 다음 19번 질문. 자, 높이가 3m인 곳에서 2kg이 물체를 떨어뜨렸더니 10cm 바뀌었대. 2m인 높이에서 1.5kg 물체를 낚아시면 말등이 바뀌는 깊이는 얼마예요? 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얘의 위치 에너지 보세요. 9.8 곱하기 2kg 곱하기 3m였을 때 하고, 자, 그 다음 또 다른 애가 2m 높이에서 1.5kg니까 9.8 곱하기 1.5kg 곱하기 2m였을 때죠. 그죠? 이거 구해보시면 얼마야?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응? 얘와 얘의 비율. 얘는 6, 얘는 3. 그러니까 2대 1이겠네? 그지?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 2대 1이겠죠? 그럼 박힌 깊이도 2대 1이겠죠? 여기 10cm 바뀌었으면 이쪽에서 얘는 5cm 바뀌었겠네요. 됐니? 9번? 9번? 어디 앞에 있는 9번?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어? 자, 9번에 이건 간단한 거야. 물건을 들고 있지. 들고 있으면 힘을 어디로 주고 있어? 물건을 내가 이렇게 들고 있어. 그럼 힘 어디로 주고 있어, 나는 지금? 위로,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잖아.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무슨 관계? 수직 관계. 물건 들고 앞으로 가고 있으면요, 걔는 1이 0인 거야.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 관계면 1은 0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시간이 없네요. 우리 숙제는요, 135쪽까지 틀린 거랑 해가지고 다시 다 풀어보세요. 안 해올 거지? 네, 너무 편하게. 해야죠. 135쪽까지 일단 다 풀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여기 134쪽부터 풀이해달라 그러세요.